오늘 리뷰는 바로 메탈 로보톤 카 시그니처 익세스 건담 리코디네이트. 10년 전에 발매했던 그 메탈 로보톤 익세스 건담을 요즘 스타일의 뭔가 컬러라든가 이런 걸 좀 끼얹어가지고 그래서 사실상 재판입니다. 그런 상품들 뒤에는 리코디네이트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익세스가 처음이 아니고 이전에 뭐 스트라이크 프리덤이라든가 이런 것도 리코디네이트가 있었죠. 일반판으로 발매를 했고요. 발매는 2026년 6월 20일 일본에서 처음 발매가 시작됐습니다. 가격은 엔가로 24,000엔, 국내에서는 28만 8천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10년 전에 나왔던 게 이제 16,500엔이었거든요. 한 8,000엔 정도 올랐다고 보면 되죠. 근데 좀 그래도 리코디네이트 버전이 나오면서 9버전엔 없었던 이제 앨리스 발동 헤드가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는 솔직히 그냥 딱 봤을 때 색깔도 큰 차이 없어 보이고 부속품 차이도 다른 건 또 없어가지고 그냥 머리 하나 추가됐다 정도 말고는 없어가지고 사실상의 재판이다. 그냥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패키지 보면은 일단 익세스 건담의 가장 대표적인 그 포즈로 되어 있는데 그 구판 같은 경우는 이 정가운데에 이 사진이 있었어요. 제가 9버전 리뷰한 것도 있는데 거기서 패키지랑 같이 좀 비교해보면 약간의 좀 수정이 있긴 했다, 패키지도. 근데 리코디네이트 같은 경우는 이 뒤쪽에 이제 앨리스 발동되어 있는 헤드를 사용을 한 포즈도 있기 때문에 또 느낌이 다른 거죠. 그리고 뒷면 같은 경우도 공식 사진들이라든가 이런 걸로도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픈해 보도록 하죠. 오픈! 짜잔 짠! 자, 내용물은 블리스터 하나입니다. 일단 베이스도 큰 수정 없는 것 같고 추가된 머리가 여기 조그만한 공간에 하나 추가가 됐고 파츠의 구성 그리고 블리스터의 배치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주저앉지 말라고 블리스터 이 뒷면에다가 요 골판지 끼워 놓은 것까지도 그대로예요. 확실히 이전에 그 익세스 못 사셨던 분들한테는 추천할 만하지 않을까 싶네요. 오히려 이쪽이 그래도 앨리스 헤드도 있고 그래가지고 9버전이 없다 그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 꺼내고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구성 전부 다 꺼내봤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베이스부터 한번 볼까요? 그 과거 픽스 시절부터 이어져 온 하얀 베이스에 이런 검은색 글자가 들어가 있는 형태가 이번에도 동일하게 들어갔습니다. 건담 센티넬의 제목과 그리고 익세스 건담의 형식 번호, 이름, 그리고 UC0087이라고도 잘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유광이 아니네요? 웬일이지? 항상 꼭 광택이 좀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본체 완성하는데 당장은 필요 없는 거 먼저 보도록 하죠. 머리 인컴! 머리에 있는 인컴을 교체식으로 해서 사용을 할 거고요. 저 지금 수납용 인컴 대신에 이 클리어 파츠가 끼워질 겁니다. 그 중간중간에 이런 인컴 중계기가 하나씩 있습니다. 지금 총 6개 들어가 있고요. 2개씩 끼워놨어요. 끝부분에 머리 인컴 같은 경우는 이런 원반형 같이 생긴 특이한 그런 형상이기도 합니다. 물론 와이어 형태니까 이런 중간중간을 이렇게 꺾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죠. 이 중계기를 꺾이는 부분에 끼워서 인컴을 살출했을 때 그 각진 형태를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릎 인컴이 2개 들어갑니다. 둘 다 똑같이 되어 있고요. 이 중계기는 2개씩 좀 미리 껴놨습니다. 와이어 자체도 머리 인컴보다 훨씬 길어요. 꺾여 있는 걸 갖다 대더라도 훨씬 긴 걸 알 수 있죠. 한 절반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머리 인컴이. 이 무릎 역시 이제 무릎에 있는 인컴을 교체해서 사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무릎 인컴은 여기 마킹도 들어가죠. 인컴 하면서 이제 원통형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빔사벨과 빔사벨 이펙트, 당연히 그냥 빔 파츠 이렇게 자루에다가 끼워가지고 사용을 하면 되는 거고요. 빔사벨 자체는 이제 무릎에다가 수납을 해놓을 겁니다. 그리고 작은 덮개가 2개 있는데 이거는 익세스 본체에서 이 프로펠런트 탱크를 떼어내고 남는 구멍을 메꿀 때, 그걸 막을 때 사용을 할 거예요. 제가 9버전 리뷰할 땐 이걸 못 뗐거든요. 너무 꽉 껴가지고. 이번엔 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리코디네이트 버전의 핵심이죠. 앨리스 헤드. 앨리스가 발동됐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눈이 메탈릭 레드로 바뀌었습니다. 빨간 눈이 됐어요. 기존에는 메탈릭 그린 도색이었는데 메탈릭 레드가 되면서 나머지는 똑같지만 적어도 눈만큼은 확실하게 붉게 빛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정말 눈 빼곤 똑같아요.
그리고 메인 무장인 빔 스마트건 레이돔까지 장착이 됐고 이쪽 센서 쪽에도 메탈릭 그린으로 표현되어 있고 레이돔 자체의 마킹이라든가 뭐 조형, 색깔 다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빔 스마트건 자체의 디테일도 굉장히 좋은데 이런 펜 디테일이나 동력선 이런 메쉬 디테일에 이런 마킹들도 이쁘게 잘 되어 있고요. 반대쪽 역시 마킹 되게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몇몇 이제 기믹들도 들어가 있는데 일단은 레이돔은 이제 가동축이 들어가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스마트건 배럴 부분에 연장 기믹도 들어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손잡이 부분에 가동이라든가 이렇게 앞쪽으로 살짝 빼가지고 좀 더 편하게 쥘 수 있게 해준다든가, 중간 부분에는 이제 관절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제 골반에 고정시킬 때 이 관절을 이용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도 이렇게 손잡이가 하나 숨겨져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자세, 예를 들어서 왼손으로 이제 트리거 쪽을 잡고 오른손으로 뒤쪽을 받쳐준다든가 막 이런 느낌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교체용 손은 총 5종입니다. 주먹손은 미리 끼워져 있고요. 일단 라이플 손이 한 세트 들어가 있고 이거는 이제 스마트건 쥘 때 쓸 거고요. 무장손이 한 세트, 이건 이제 빔사벨 쥘 때 쓸 거죠. 대신에 완전히 앞쪽으로 꺾어 잡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고정이에요. 그리고 편손이 2종 한 세트씩 들어 있습니다. 요 쫙 뻗은 거야 액션용이지만은 이렇게 약간 손가락들이 모여 있는 거는 스마트건을 받칠 때 쓰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남은 것들은 이제 본체를 완성하기 위한 파츠들인데 하나씩 좀 보도록 합시다. 먼저 무릎 외장입니다. 익세스 특유의 그 인컴이 내장되어 있고 빔사벨이 수납되어 있는 바로 그 좀 두꺼운 디자인의 그런 형태죠. 앞쪽에는 메탈릭 그린으로 약간 센서 형태의 그런 디테일도 들어가 있고, 인컴 같은 경우는 앞쪽을 해치를 열어서 꺼낼 수 있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뒤쪽에다가 빔사벨을 수납해서 이렇게 살포시 눌러서 수납해 줍니다. 양쪽 다 동일하게 해주죠. 그러면 무릎 준비가 끝납니다. 그리고 허리 빔 캐논. 이 빔 캐논 같은 경우도 이제 파란색의 외장, 흰색의 형태, 그리고 요 앞뒤로 센서 형태의 메탈릭 그린도 보이고요. 앞쪽에 있는 요 포구도 구멍이 어느 정도 뚫려 있는 형태로 되어 있죠. 허리에 장착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깨 날개 파트, 좌우로 되어 있는데 이 데칼이 붙어 있는 부분이 이게 왼쪽 어깨에 들어가면 되는 형태입니다. 이 날개도 연장시킬 수 있는데 슬라이드식이 아니라 이렇게 파츠를 밑으로 뺀 다음 위치를 바꿔 끼우는 걸로 이제 연장할 수가 있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조인트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끼우는 게 아니라 본체 완성할 때 미리 끼워야 됩니다. 등에 끼울 거라서요. 그리고 백팩 빔 캐논. 총 4개의 파츠가 들어가 있는데 좌우 구분이 있습니다. 2개씩 되어 있는데 요 중간 부분에 이런 원통형 파츠가 장착했을 때 뒤로 가게끔 끼워주면 됩니다. 거기다가 이 친구들도 기본 볼 조인트 연결이다 보니까 가동할 때 편하라고 아래쪽 파츠가 좀 가동도 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백팩! 파츠 중에 가장 크고 가장 뭔가 많이 달려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기본적으로 앞부분에 뭐 데칼이라든가 이런 거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디 부분에도 색깔이라든가 중간중간 이런 마킹들도 잘 되어 있고 도색들도 깔끔합니다. 요 뒤쪽으로 메탈릭 그린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스테빌라이저는 당연히 가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테빌라이저의 패널 라인도 이쁘고 데칼도 조금이지만 들어가 있기도 하죠. 거기다가 이쪽도 발칸이 내장되어 있죠. 이 부분에 이제 도색이 따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아래쪽에서 봤을 때 이 플랩 형태도 가동하게끔 볼 조인트로 되어 있고요. 이 버니어 같은 경우도 전부 다 볼 조인트로 연결이 되어 있죠. 버니어의 색깔도 되게 이뻐요. 메탈릭으로 되어 있는데 엄청 색감이 진하게 들어가 있어요. 보기 좋습니다. 여기에 백팩 자체도 이 중간 부분에 관절이 있어서 좌우로 벌리는 형태도 만들 수가 있겠고, 앞쪽을 들어서 가동시켜서 움직여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백팩 중앙부에도 축이 있으니까 좀 편안하게 가동을 시켜줄 수 있는 게 특징이죠. 이 자리에 이제 좌우 구분해서 빔 캐논 4개를 장착해줍니다. 아까 가동하던 이 뒷부분 파츠 덕분에 이렇게 빔 캐논을 옆으로 벌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익세스 완성을 시켜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팔도 옆으로 좀 들어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뒤쪽 스커트 부분도 뒤로 좀 들어놓고 쥐기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허리로 가서 먼저 빔 캐논 장착해 주도록 할게요. 골반 바깥쪽에 그냥 바로 끼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다이렉트로 그냥
찰칵하면서 끼워주면 되고, 무릎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위에서부터 아래로 끼우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약간 딱 하는 느낌 나면 다 끼워진 겁니다. 잘 끼웠고요. 그리고 어깨 위로 가서 위쪽에서 날개도 장착을 해줍니다. 이렇게 장착해주고, 날개를 이렇게 뒤로 넘겨놔도 되지만 이렇게 안쪽으로 회전시킨 다음에 바깥쪽으로 위치시키는 것도 괜찮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 잘 장착을 해주도록 합시다. 아니면 날개를 살짝만 이렇게 완전히 뒤로 넘기지 말고요. 어차피 뒤에는 백팩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뒤쪽으로 넘겨주면 더 이쁘죠. 그리고 등 정중앙에 큰 구멍에 맞춰서 여기 돌기가 있기 때문에 조인트 방향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조인트를 먼저 끼웁니다. 안쪽이 오목하게 되어 있는 게 밑으로 가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백팩을 가지고 와서 등 정중앙에 맞춰서 장착을 해줍니다. 짜잔, 장착! 이때 스테빌라이저가 완전히 밀착되어 있으면 끼워지지 않으니까 살짝 들어놓고 끼우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어깨 바깥쪽에 있는 프로펠런트 탱크는 이제 간섭되지 않게 살짝 내린 다음에 뒤로 넘겨줄게요. 이렇게 어깨 위에 있는 날개랑 간섭 안 되게 잘 조절해서 위치 맞춰주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익세스 건담 완성! 와우, 진짜 다시 봐도 멋지긴 하다. 익세스가 이게 약간 치트키예요. 건담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건 다 들어가 있어요. 묵직한 디자인, 딱 봐도 그냥 무거워 보이는 그런 입체화됐을 때의 형태, 그러면서도 묘하게 날렵해 보이는 그 느낌, 거기에 거대한 무장 이런 것까지 하면 확실히 엄청 매력적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메탈로보톤이다 보니까 사이즈가 100분의 1 막 이러진 않는단 말이죠. 논스케일이긴 하지만 거의 이제 144분의 1 스케일에 맞는, 그래서 AHG 건담이랑 같이 놔봤을 때 분위기는 확실히 그래도 좀 익세스가 월등히 크긴 합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느낌도 덩치부터 키까지 훨씬 크죠. 근데 다른 거보다 진짜 이 메탈로보톤 익세스를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가동이 좋아서 액션이 멋진 것도 있는데요. 진짜 모든 장비를 다 갖추고 이렇게 멋지게 서 있는 것 자체가 아주 만족스럽더라고요. 진짜 다른 거보다 이게 좀 많이 큽니다. 물론 뭐 액션 포즈 취할 땐 스탠드 올리겠지만요. 그럼 자세히 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머리부터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일단 머리 자체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익세스의 그 모습인데, 머리, 정확히는 얼굴에만 먹선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살짝 고개를 들어보면 딱 눈가랑 뭐 턱, 뭐 아이라인 뭐 이런 데만 딱 먹선이 들어가 있고 다른 데는 먹선 없습니다. 그리고 익세스 특유의 그 잘생김이라고 해야 될까, 정확히 날카로움이라고 해야 될까, 옆모습을 보면 그게 아주 잘 표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정수리에 빨간 색깔 인컴, 그리고 노란 색깔의 블레이드 안테나, 그리고 길게 뻗어있는 덕트가 또 되게 특징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고개를 좀 더 들어보면 안쪽에 초록색 눈을 볼 수 있습니다. 메탈릭 그린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평소에도 그렇게 잘 보이는 그런 눈은 아니에요. 원래부터가 되게 얇고 작은 눈이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이 교체용 앨리스 헤드는 이제 정말 순수하게 다 똑같은데 눈만 빨간색인 거죠. 그래도 같은 각도에서 비교해보면 티는 납니다. 초록눈, 빨간눈. 그리고 몸통 같은 경우도 익세스 특유의 그 흉부 장갑, 이 흰 색깔의 추가 파츠가 굉장히 두툼하다라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드는 부분이죠. 빨간색으로 그 카토키식 데칼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겨드랑이라든가 옆구리 뭐 이런 데도 데칼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딱 진짜 카토키식 그런 느낌. 그러면서도 메탈릭 컬러로 되어 있는 포인트, 프레임에 이렇게 포인트들이 좀 들어가 있다거나, 잘 보면은 도색도 일반 판때랑 동일합니다. 단색이 아니라 투톤으로 해서 옅게 보면 알 수 있지만 스프린트 도색이 들어가 있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이 몸통에도 옆에서 보면 확실하게 보입니다. 가슴 옆쪽이 투톤이죠.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도 이제 왼쪽 어깨에는 건담 시스템이라고 적혀있고, 오른쪽에는 변형하는 모빌 슈트라는 의미의 마킹도 들어가 있고요. 어깨 자체에도 좌우에 도색이 다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꽤나 볼만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카토키식 데칼도 날개 끝자락, 어깨 안쪽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게 포인트겠죠. 어깨 위쪽 역시 마찬가지로 그 카토키 스타일의 데칼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 어깨 위에 있는 날개 같은 경우도 아까 구성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카토키식 데칼이 날개 끝자락에 들어가 있다든가, 부분 도색으로 파란색이 또 이쁘게 잘 되어 있다든가 이런 것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어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 프로펠런트 탱크입니다. 뭐 익세스 하면 빼놓으면 아쉬운 그런 거긴 한데 그거 아시나요? 원래는 이 익세스의 프로펠런트 탱크는 전투 시에 떼야 됩니다. 정확히는 이동할 때 그러니까 모비라머 상태에서 이 프로펠런트 탱크에 있던 걸 다 빨아먹고 다 썼으니까 버리는 거죠. 모빌 슈트 상태에서는. 그래서 익세스의 원래 설정화를 보면은 이 프로펠런트 탱크가 없어요. 근데 실제 제품화된 거에서는 없으면 서운하다. 이제는 약간 이제 본체의 일부 같다. 그런 느낌의 장비가 됐습니다. 그만큼 이 이미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나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쪽도 이제 그 특유의 도색 이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투톤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메탈릭 실버로 포인트 들어가 있는 부분들, 그리고 카토키식 데칼도 조금씩 들어가 있고 바깥쪽에서 보면은 패널 라인도 멋지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안쪽 역시 도색이 되어 있고요. 어깨 외장이 이 안쪽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뭐 이따가 가동 본 다음에 보겠지만은 이제 뗄 수 있습니다. 이거 참고로 아까 커버 파츠도 봤죠. 그리고 팔 같은 경우도 익히 잘 알고 있는 그 멋진 좀 다부진 그런 스타일의 팔인데 약간 제타 스타일이라는 게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여기에 이제 합금으로 쓰인 관절이나 이런 것도 잘 보이고 있고요. 손목도 합금으로 잘 쓰였고요. 바깥쪽에서 보면은 이제 무언가 팔에 장착할 수 있는 구멍이 하드 포인트가 있는데 일단 당장 익세스 상태에서 쓸 일은 없다. 그리고 골반으로 가면은 익세스가 되면서 추가된 골반 추가 아머가 있는데 이 부분도 색깔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허리에 있는 빔 캐논도 보면은 색깔도 색깔이긴 한데 역시나 카토키식 스타일 데칼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되게 저는 S나 익세스에서 좋았던 게 허벅지거든요. 오히려 보기 힘든 스타일이라 마음에 든다고 해야 될까? 되게 곡선으로 매끈한 허벅지가 되게 매력적이다라고 느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메탈로보톤에도 잘 표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무릎 굽힌 김에 잘 보면 이제 합금으로 되어 있는 내부 관절들 전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는 옆에서 보는 게 제일 좋죠.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길게 뻗은 무릎부터 내장되어 있는 인컴, 그리고 카토크식 데칼들도 하나씩 좀 엿볼 수가 있는데 종아리 뒤쪽으로 은색깔로 되어 있는 이런 메탈릭 컬러 포인트들도 좀 볼 수가 있겠고, 다리 자체에도 노란 색깔 덕트 괜찮게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분할도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다리 앞쪽에도 데칼 살짝 보이기도 하고, 앵클 가드에도 이제 뒤쪽으로 노란 색깔로 부분 도색되어 있는 부분도 보이고, 그리고 앵클 가드에도 역시나 데칼 잘 되어 있고, 발 자체도 되게 얇고 뾰족하게 되어 있는 스타일이 되게 보기가 좋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물론 발바닥 쪽도 디테일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팩 같은 경우는 기본 외형은 구성해서 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가동 잠깐 보면은 주변에 이제 프로펠런트 탱크다 뭐다 많아졌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움직일 때는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크래치 나지 않게, 걸리지 않게 조금씩 잘 보면서 움직여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백팩에 장착한 상태에서 스테빌라이저는 완전 막 수직으로 올라간다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정면에서 보더라도 어느 정도 보일 수 있는 정도로 가동을 해요. 자, 그럼 가동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이 메탈로보톤 익세스에서 정말 좋아하는 점이 가동이거든요. 제가 액션 포즈 취하는 걸 좋아하는데 지금까지 나왔던 그 어떤 익세스 또는 S도 제 이 가동 만족도를 충족을 못 시켰었는데 유일하게 이 메탈로보톤이 충족을 시켜줬던 게 액션입니다. 가동이에요. 아니 사실 이 묵직한데 날렵해 보이는 이 디자인에서 나오는 액션이 진짜 멋있고 박력이 있거든요. 그런 액션이 일단 목부터 나옵니다. 목이 매우 놀라워요. 일단은 주변에 약간의 구조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돌아가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목을 편하게 좀 돌려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기본 연결은 볼 조인트인데 축이 위아래 하나씩 더 있어요. 목 아래쪽으로 해서 밑으로 숙이는 축이 하나 있고요. 목 위쪽으로 고개를 들 때 쓸 수 있는 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볼 조인트가 끼워져 있는 이 파츠가 뒤쪽에 축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뒤통수에서 축이 가동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활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목을 빼는 것도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드는 부분이에요. 이것 덕분에 옆에서도 이렇게 돌진할 때, 달려들 때 목을 쭉 빼는 그런 액션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좀 보면은 머리 쪽에 축이 하나 있고 그게 연결되는 볼 조인트가 있고 그 밑에도 볼 조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스윙할 수 있게. 근데 그 밑에 축이 하나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절만 목에 4개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어깨 자체는 앞뒤 가동할 수 있게끔 내부에서 가동이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상하 가동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좀 어깨를 들썩일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포인트고요. 어깨 외장 자체는 별도 가동입니다. 재밌는 게 이 몸통이랑 팔을 연결하는 게 또 축입니다. 예, 편안하게 팔을 들고 내리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진짜 우리가 팔이라고 부르는 바깥쪽 파츠가 별도 관절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몸통이랑 팔 사이에 이 어깨 프레임이 하나 끼워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팔 들고 내리는 거는 전체적으로 움직이려면은 이 어깨 자체가 움직이는 거고, 어깨 바깥쪽에 또 관절이 하나 또 있어가지고 팔을 여기서도 들고 내릴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물론 팔 옆으로 드는 것도 충분히 많이 들어 올릴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팔 상박에서 회전축 들어가 있고, 팔꿈치는 이중관절 이제 완전히 굽혀지는데 손목에도 관절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크게 많이 굽혀지는 형태입니다. 보면은 완전히 굽혀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참고로 또 마음에 드는 점이라고 한다면 손목 볼 조인트도 이거 합금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포인트예요. 그리고 어깨에 프로펠런트 탱크가 달려있는 부분도 일단 어깨 외장 자체가 이제 회전할 수 있도록 축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들고 내릴 수 있도록 또 축이 하나 들어가 있는 형태인데, 프로펠런트 탱크 자체에도 이렇게 바깥쪽으로 꺾는 이 프레임이 가동하는 가동이 하나 더 있다는 겁니다. 축이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옆 뒤로 좀 뺄 수 있다든가 다양한 각도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았던 게 이제 허리인데, 허리가 튼튼한 볼 조인트로 되어 있고 생각보다 구조물이 많은 것 같지만 돌아가는 게 꽤나 많이 돌아갑니다. 돌릴 때 위치만 잘 맞춘다 그러면은 액션하기에 아주 적절한 각도까지도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무엇보다 허리 관절이 튼튼하다는 거, 이거 너무 마음에 듭니다. 여기에 볼 조인트니까 스윙도 가능하겠죠. 앞뒤 가동도 가능합니다. 근데 흉부에서 한 번 더 숙여줍니다. 흉부 가동이 있기 때문에 액션 취할 때 훨씬 유리하죠. 그리고 허리가 볼 조인트긴 해서 스탠드 올린 좀 불리한 거 아니야 싶을 수 있는데, 스탠드는 정작 이 백팩 아래쪽에 꽂히기 때문에 뭐 스탠드에 올렸을 때 자기 하체 견디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다리 움직일 때 보면은 알아둬야 하는 게 이 사이드 스커트인 빔캐논인데, 빔캐논이 원래는 이렇게 찰싹 달라붙어 있단 말이죠. 이 찰싹 붙어 있는 친구가 바깥쪽으로 이중관절 통해서 크게 뽑혀 나오기도 하면서 끼워진 데서 회전축, 그리고 중간에도 회전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 편안하게 가동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깥으로 뺀 다음에 정면을 향해서 빔캐논 발사하는 듯한 각도도 만들 수 있죠. 덕분에 이제 위쪽에 공간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원래부터가 이 뒤쪽으로 공간이 많은데 이 뒤쪽 스커트도 뒤로 들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편안하고요. 무릎은 크게 가동을 하고요. 대신에 좀 불편할 수 있는 게 앞쪽 스커트입니다. 이게 가동이 있긴 합니다. 볼 조인트가 들어가 있기는 해서 가동을 하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많이 들리질 않아요. 이 앞쪽 아머랑 간섭이 좀 생겨가지고 잘 안 움직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다리를 드는 데는 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90도까지 들어 올리는데도 큰 간섭 없이 잘 들려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들 때도 뭐 별 문제 없죠. 거기다가 이 고관절 내부에도 앞뒤로 가동할 수 있는 축이 들어가 있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가동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다. 그리고 옆으로 드는 것도 당연히 편안하게, 그것도 크게 들어지는 걸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이전에 다른 프라모델 익세스나 이런 데서는 안 되는 거고요. 이 빔캐논 가동도 딴 데서는 안 됐죠. 그리고 허벅지 회전은 무릎 위에 있습니다. 이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밑에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튼튼하게 회전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는 이중관절로 아주 크게 굽혀집니다. 이게 다른 익세스나 S에서도 안 되는 거라서 또 마음에 드는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안쪽에 노출되는 합금 프레임 멋지게 잘 노출되어 있고요. 그리고 잘 보면은 무릎 외장 여기가 연동됩니다. 짠! 이런 식으로 가동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마음에 든다. 액션 관련해서는 진짜 정말 마음에 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앵클가드 가동 범위가 좀 작아요. 이게 조금 아쉬울 수는 있는데, 원래 공중에 띄워놓는 친구라서 발목 가동이 뭐 큰 의미가 있나 싶긴 합니다, 솔직히. 아무튼 일단 연결 자체는 축으로 되어 있어요. 잘 보면은 발목에 조인트는 합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회전축 들어가 있고 앞뒤 가동축도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안쪽으로 꺾는 것도 일단 지상 액션 또는 지상에서 접지하기에 문제 없을 정도로 가동을 하고, 발바닥도 가동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뻗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사상 최초 무릎 꿇기 하는 익세스가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모형 쪽, 그러니까 프라모델 쪽에서는 꿈도 못 꾸던 그런 형태긴 하죠. 대신에 이런 형태를 얻기 위해서 이제 변형은 안 한다. 복잡한 것도 있는데 애초에 이 사이즈에서는 변형 넣기가 너무 힘들기도 하고요.
자, 그럼 뭐 가동까지 살펴봤으니까 이제 무장 사용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합시다. 뭐 아까 빔 스마트건 막 이렇게 보조암도 막 있다고 했는데 이걸 뭐 어떻게 끼는지라든가 인컴도 어떻게 끼는지 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랑 마지막엔 앨리스 헤드까지 써보도록 합시다. 아, 프로펠런트 탱크도 떼봐야지. 일단은 프로펠런트 탱크 먼저 떼볼까요? 이게 있냐 없냐에 따라 이미지 차이가 꽤 크거든요. 일단 뺄 때는 제가 한번 빼보니까 이렇게 바깥쪽으로 꺾으면서 이렇게 빼면 좀 그래도 쉽게 빠지더라고요. 보니까 안쪽 조인트에 나름 지금 철심도 박혀 있어가지고 튼튼하게 되어 있는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어깨 외장을 이렇게 뒤집어서 파란 쪽이 바깥으로 오게 한 다음에 이제 외장 커버도 딱 씌워주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구멍을 막아주면 어깨 완성입니다. 근데 이제 외형 보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프로펠런트 탱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지금 이미지 차이가 엄청 크잖아요. 뭔가 이제 익세스에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양쪽 다 빼보면 그래서 되게 어색합니다. 자, 이렇게 허전해요. 진짜 있냐 없냐 차이가 꽤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탱크 뺀 김에 어깨 기믹도 하나 더 살펴보면 이 어깨에 이제 외장 슬라이드 기믹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부 프레임이 살짝 노출되는 형태의 기믹이죠. 그리고 이쯤에서 하나 이야기하면 이것만 보고서 아니 프로펠런트 탱크 없으니까 S건담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익세스랑 S랑 생긴 게 많이 다릅니다. 생각보다 다리 디자인은 아예 다르고요. 요 가슴이나 골반에도 아머가 더 추가된 게 익세스예요. 그 프로펠런트 탱크만의 차이는 아니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머리 인컴은 일단은 안테나를 빼야 됩니다. 살살살 잡고 싹 빼준 다음에 인컴을 위쪽으로 잡아 빼고 그 자리에 그대로 전개되어 있는 사출된 인컴 파츠를 껴줍니다. 이게 하도 작아가지고 조심히. 그 다음 안테나도 다시 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머리 인컴 사출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다리로 가면은 무릎 외장 앞쪽을 인컴 째로 열어줍니다. 그 다음에 인컴 빼고 그 자리에 그대로 끼면 돼요. 자,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양쪽 다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무릎에서도 사출되는 인컴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앨리스 헤드로 바꾸는 거는 아까처럼 안테나, 인컴 다 뺀 다음에 머리 잡고 쭉 뽑아줍니다. 뭐 그냥 머리 교체예요. 뭐 다른 게 없어서 그냥 그대로 교체해주면 됩니다. 교체했으면 인컴 끼고 안테나 끼면 되죠. 이렇게 멀리서 보면 티가 안 나지만 가까이서 보면 그래도 티가 나는 이 앨리스 발동 헤드 교체입니다. 근데 진짜 조금 떨어져가지고 눈 안 보이게만 해놓으면은 진짜 별반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그리고 빔 스마트건의 이 보조암을 이용을 해서 끼우는 방법. 일단 스마트건의 이 서브암을 빼서 조인트 이렇게 뒤쪽으로 펴주고 다 펴준 상태에서 본체로 가서 골반 앞쪽 외장을 한번 뺍니다. 정면으로 쑥 빼면 빠져요. 이게 이제 S건담 골반이죠. 그 다음 위쪽 프레임을 뺀 다음 요렇게 앞뒤를 뒤집어서 다시 껴줍니다. 이러면 구멍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구멍에 맞춰서 스마트건에 서브암을 끼우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어렵지 않게 스마트건 수납까지 완료! 그럼 본격적으로 액션 보도록 합시다. 근데 액션 볼 때는 다시 프로펠런트 탱크를 달아줄 겁니다. 역시 없으니까 허전합니다. 그리고 하나 빼먹을 뻔했는데 어깨에 이렇게 슬라이드해서 전개하는 기믹 있었잖아요. 어깨 안쪽 외장도 이렇게 안쪽이 살짝 열리는 기믹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가장 먼저 해볼 포즈는 정해져 있죠. 이제는 뭐 자타공인 익세스의 대표 포즈입니다. 약간 빔 스마트건 앞에 메고 이제 대기하고 있는 것 같은 포즈인데 이제 박스아트로도 쓰인 그 포즈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전시할 때 그냥 이렇게 두실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재밌는 게 한 MG쯤부턴가 계속 이 포즈가 되게 대표 포즈로 나왔단 말이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MG 기준 가장 멋지고 세워놓기 좋은 포즈가 이 포즈예요. 그러니까 이거밖에 하기가 힘들어요. MG는 무겁고 가동도 범위가 넓지가 않아서 이 포즈가 한계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인지 뭔가 익세스의 대명사는 MG이다 보니까 MG에서 가장 멋졌던 대표 포즈 하면 이게 떠오르는 거죠. 그리고 허리 빔 캐논까지 전개해서 스마트건 액션! 여기서 스마트건을 연장까지 짠! 이렇게 하면은 박력이 한층 더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그리고 인컴 사출! 머리랑 무릎에 있는 모든 인컴을 사출한 형태로 만들어봤습니다. 중계기마다 이렇게 딱딱딱 꺾어가지고 그 인컴 특유의 움직임도 한번 표현을 해봤고요. 확실히 또 이제 멋지지 않을 수가 없다. 멋지긴 하다. 역시 익세스다.
그리고 백팩에 있는 빔 캐논 발사 빠밤 하면서 요것도 꽤나 강력한 그런 빔이기도 하죠. 익세스의 공격 연출을 볼 때가 흔치 않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 건담 게임에서 많이 봤었다 보니까 친숙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공식 사진에도 쓰인 포즈 앨리스 빔사벨 액션으로 마무리해보도록 합시다. 확실히 이 포즈도 굉장히 잘 어울리긴 하더라고요. 그 앨리스 눈도 붉은색으로 잘 보이게끔 약간 로우 앵글로 만들어 놓은 것도 좋았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메탈로보통 가시그니처 익세스 건담 리코디네이트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제 저처럼 액션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강추할 만합니다. 왜? 이전에 나왔던 다른 익세스 뭐 MG라든가 AHG는 이런 액션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익세스 같은 이런 좀 육중한 디자인에서 오는 날렵한 액션이 이게 엄청 매력적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안 됐다 보니까 제가 아쉬웠는데 메탈로보톤에서 그 한을 풀 수 있다. 그런 점이 아주 마음에 드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대신에 이제 변형 기믹을 잃었기 때문에 변형이 메인이다 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좀 그 부분이 오히려 아쉬울 수 있죠. 대신에 이제 익세스 좋아하시고 액션 좋아하신다 그러면 강추할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에 10년 전에 비해서 8,000엔이나 올랐다는 게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16,500엔에 발매됐던 거를 헤드 하나 추가했다고 24,000엔? 와, 좀 센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확실히 9버전이 없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추천을 하고 싶어요. 이만한 EXS가 없으니까. 심지어 저는 메탈로보톤 중에 가장 얘가 좋다라고도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EXS가 가져다주는 이 만족도, 이 이거는 이건 장담할 수 있다. 보장할 수 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 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제로였어요. 여러분 안녕. 빠브시.